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올해 49살이고 슬하의 대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랍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 10주기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아침이었답니다. 저는 친정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제사 준비로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거든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피곤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어머니와 제 남동생 지훈이 그리고 막내 여동생 지은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지훈이는 38살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45살의 중학교 교사였어요. 저희 셋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친정일이 있으면 언제든 모였죠. 그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재혼할 거라고 하셨어요.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저는 서둘러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도 저와 똑같이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답니다. 74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세가 꼿꼿하셨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시고 옅은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죠.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 농담이시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농담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일이라고 하셨죠. 지은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어제 아버지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만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퍼 보였답니다. 어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서 오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다고, 이제 자신도 남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상대가 누구냐고, 어떻게 만났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고 하셨죠. 고등학교 동창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동창회에 나가신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집안일만 하시며 사셨어요. 사교 모임 같은 건 거의 나가지 않으셨죠.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냐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은이를 바라보셨어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셨죠. 그 말에 지은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행복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해서 저희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지 않으셨냐고 따졌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일어나셨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셋은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 게 맞냐고 말했죠. 지은이는 제게 뭐라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장녀니까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본다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성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장모님이 재혼을 하시겠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걱정했어요. 딸 은지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외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반대하냐고 물었답니다. 은지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 단호하면서도 슬퍼 보이던 그 눈빛. 저는 평생 어머니를 엄마로만 봤지 한 명의 여성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친정집에 갔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드렸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재혼하고 싶으시냐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자신도 오래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진심이시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며칠 후 친척 어른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모두 모였답니다. 저희 삼남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고모들도 거들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재혼이냐고 손주들 보살피며 편히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듣고 계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평생 집안 체면을 지키며 살았다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은 각자의 부모가 보살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큰아버지는 화가 나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 동생이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며 나가셨답니다. 친척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복잡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였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돌아섰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재혼 의사를 굽히지 않으셨고 동생들은 여전히 반대했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낯선 남자 사진을 발견했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을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1982년.
1982년이면 41년 전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재혼하려는 그 남자일까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이 사람 사이에 4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궁금증이 맴돌았답니다. 어머니의 과거,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2주일이 더 지났어요. 어머니의 재혼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답니다. 마트에 가면 아는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보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힘들겠다고, 어머니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를 변호하자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비난할 수도 없었답니다. 남편 성민이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장모님 이야기를 한다며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정리라니, 어머니를 무슨 골칫거리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답니다. 거실에 앉더니 곧바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이대로 가다간 집안이 망신당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안 되냐고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라고,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재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저는 반박했어요. 노인이라고 사랑하면 안 되냐고, 나이가 많다고 행복을 포기해야 하냐고 물었답니다. 지훈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가 왜 어머니 편을 드냐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했죠. 아버지. 그 말에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맞아요. 아버지한테는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요.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정말 어머니가 잘못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기적인 걸까요?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셨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가 슬쩍 말을 꺼냈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재혼하신다며 요즘 힘드시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철이 없으시다고, 자식 생각은 안 하시냐고 말씀하셨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런 일은 말려야 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죠. 저는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다니. 저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장모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이러다간 우리 가족까지 소문이 난다고 했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왜 어머니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냐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성민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제 반응에 놀랐답니다. 저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힘드시지 않으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괜찮다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건강 챙기시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다음 날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요즘 말수가 줄어드셨다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신다고 했어요. 걱정된다며 언니가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밥은 드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그만 먹겠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확 수척해지신 것 같았답니다. 볼이 꺼지시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셨죠.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평생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셨던 걸까요?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 행복하셨냐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니요. 그럼 저희를 낳고 키우며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은 뭐였던 걸까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너희들은 내 인생의 기쁨이었어. 너희를 키우는 건 행복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단다. 나도 한 명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그 말 속에 담긴 수십 년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평생 그 냄새였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씨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고 서로 좋아했지만 결혼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결혼을 못하셨냐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답니다. 외할머니가 반대하셨다고 김영수 씨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중매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고 했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김영수 씨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답니다. 착한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려고 애썼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동창회에서 김영수 씨를 다시 만났다고 했어요. 그분도 혼자 사신대요. 아내를 5년 전에 여의셨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그냥 옛 친구로 만났어요. 가끔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꾸밀 필요가 없다고, 나이 든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지혜로 대해준다고 하셨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저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정말 재혼하실 거냐고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는데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지훈이와 지은이가 크게 반대한다고, 친척들도 모두 반대한다고, 시댁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고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줌마 몇 명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어머니를 보더니 수근거렸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어요. 나이 들어 철없이 군다고, 자식들 창피하게 만든다고 했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성민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지지하겠다고,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성민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죠. 딸 은지는 제 결정을 응원했어요. 외할머니께서 용기 있으시다고, 멋지시다고 말했답니다. 은지의 그 말이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지은이는 달랐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언니가 어머니 편을 들면 어떡하냐고, 같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어머니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지은이는 화를 냈어요. 언니가 이상해졌다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소리쳤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어머니.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답니다. 3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친정집에 아예 오지 않았고, 지은이는 가끔 들르긴 했지만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거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어머니께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밖에 나가기 싫다고, 사람들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고, 바람도 쐬고 걸어야 건강하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따라 나서셨어요. 마트에 가는 길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셨어요. 평소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던 분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낯설었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줌마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답니다. 어머니는 멀리 보이는 공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공원에서 영수 씨를 자주 만난다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죠. 저는 물었어요. 요즘도 만나시냐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요즘엔 만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힘들어할까 봐 조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조차 저희를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거고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제가 괜찮다고 어머니 행복이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셨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저는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냥 희미하게 웃으셨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우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봤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그 손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께 커피를 타드렸어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22살에 아버지와 결혼하셨대요. 중매였답니다. 결혼식 전까지 아버지를 딱 3번 만났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울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행복해서 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김영수 씨와 헤어져야 해서 슬퍼서 운 거였대요.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딸이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 노릇을 해야 하니까 괴로웠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를 낳고 나서부터는 조금 나아졌대요.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키우셨다니. 저는 어머니를 전혀 몰랐구나 싶었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해하지 마. 너희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 너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가끔은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단다. 지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안았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답니다. 어머니도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을,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는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셔야 하냐고, 그게 과연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겠냐고요. 지은이는 울먹였어요. 그래도 창피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했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머니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죠.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커피만 마셨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도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니까요. 며칠 후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왔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냐고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했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수척해지셨다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다고 걱정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재혼은 반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동생아,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어머니도 한 명의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훈이는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 말했답니다. 형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머니를 이해하셨을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소중히 대하셨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항상 걱정하셨죠. 그런 아버지라면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어요. 제 돌잔치 사진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고 계셨고 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하지만 어머니 눈빛 깊은 곳에 뭔가 공허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중매 결혼으로 만난 남편,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어머니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동생들이 반대하든 저는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틀 후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김영수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그분이 자주 가신다는 동네 도서관 위치를 알아냈답니다. 오후 2시쯤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작은 동네 도서관이었는데 조용하고 아늑했답니다. 저는 서가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창가 쪽 열람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답니다. 어머니는 한 남자와 마주 앉아 계셨어요. 저는 서가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자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은 백발, 단정한 옷차림.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계셨죠. 어머니도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가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남자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답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거든요. 그 웃음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어요. 소녀 같았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런 표정으로 웃으시는 어머니를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에 미소를 지으시긴 했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신 적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서둘러 도서관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와 김영수 씨가 도서관에서 나오셨어요. 함께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셨어요.
김영수 씨는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셨죠. 저는 두 분을 따라갔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두 분은 벤치에 앉으셨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김영수 씨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건네셨어요. 작은 꽃다발이었답니다. 코스모스였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꽃이죠. 어머니는 꽃을 받으시며 수줍어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분한테 다가갔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인사했어요. 어머니한테 여기 왜 왔냐고 물으시길래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뵙게 됐다고 둘러댔답니다. 그러고는 김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김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인사하셨답니다. 처음 뵙겠다고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옆에 앉았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얼마나 아시는지, 언제부터 만나셨는지 물었답니다. 김영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알았다고, 같은 반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서로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그 후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1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시냐고요. 김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50년을 잊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으시냐고요. 김영수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했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머니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따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김영수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된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김영수 씨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셨답니다. 어머니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김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가 슬퍼하시면 제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명심하겠다고 하셨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김영수 씨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김영수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성스러웠답니다. 김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겐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어요. 아들들도 어머니와의 재혼을 알고 있다고, 축복해준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김영수 씨 아들들은 축복해준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설득하셨냐고요? 김영수 씨는 웃으셨답니다. 설득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들이 이해해줬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라고 했대요. 저는 부러웠어요. 김영수 씨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주는데
우리 동생들은 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카페를 나와 헤어지기 전 김영수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최근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자식들이 반대해서 마음고생이 크시다고 들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영수 씨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따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겠다고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영수 씨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김영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와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김영수 씨를 만났다고 좋은 분이시더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훈이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고, 좋은 사람이면 재혼해도 된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지은이는 언니가 이상해졌다고 왜 어머니 편만 드냐고 울먹였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어머니 집을 청소하기로 했답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오전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화장실을 깨끗이 닦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불을 널고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정리했어요. 그때였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는데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꺼내서 닦았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노랗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쓴 편지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김영수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죠.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50여 년 전에 쓰인 것이었답니다. 김영수 씨가 어머니한테 보낸 연애 편지였어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하고 싶은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지가 간절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답니다. 모두 김영수 씨가 쓴 것이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1976년, 그러니까 49년 전에 쓰인 것이었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혜야,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지혜야, 행복해라. 부디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영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젊은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자 맨 밑에는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김영수 씨 사진이었답니다. 교복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답니다. 저를 보시곤 놀라셨어요. 저는 상자를 어머니 앞에 내려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옛날 편지라고,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다고 하셨어요. 존경했다고, 고마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럼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대요. 항상 김영수 씨가 생각났다고,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평생 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도 왜 저희를 낳고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답니다. 너희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어. 지연아, 너희가 없었다면 난 살 수 없었을 거야. 너희를 키우면서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너희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어.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가 다 자라고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문득 외로워졌다고,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답니다. 평생 남의 엄마, 남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대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김영수 씨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대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3학년이 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다고 했어요. 방과 후에 함께 집에 가고 주말에 몰래 만나기도 했대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났답니다. 김영수 씨는 대학에 진학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도우셨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반대하셨답니다. 김영수 씨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외할머니는 어머니한테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가야 한다고 김영수 씨와는 헤어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거부했대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중매를 들고 오셨어요.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회사에 다니셨대요. 집안도 괜찮았고 조건이 좋았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한테 강요하셨어요. 김영수 씨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결혼하라고요. 어머니는 울며 거부했대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듣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김영수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김영수 씨도 울었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김영수 씨한테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가 상자에 있던 마지막 편지였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평생 간직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답니다. 견딘 게 아니라 참은 거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 영수 씨가 생각났어.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평생 했단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다니. 평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했다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김영수 씨와 재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지연아, 고마워.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와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답니다. 연애 편지 이야기, 김영수 씨와의 사랑 이야기,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살아온 이야기. 하지만 동생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지훈이는 화를 냈답니다. 그럼 아버지를 속이고 사신 거냐고,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지은이는 울었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냐고, 그저 외로워서 우리를 낳은 거냐고 따졌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머니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야. 지훈이가 말했어요. 누나는 이상해졌다고 어머니 편만 든다고 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평생 사랑 없이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으셨는데 자식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어떻게든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답니다. 저도 함께 있었는데 지은이는 어머니께 따졌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사실이냐고,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사신 거냐고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거짓말은 아니라고, 다만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고 존경했다고, 하지만 사랑과 존경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쳤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한테 다가가려 하셨지만 지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지은이를 말렸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 건 사실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듣지 않았어요. 언니도 이상해졌다고, 왜 엄마 편만 드냐고 따졌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울부짖었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저희는 모두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셨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대요. 그냥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답니다.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우리를 속이고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지은이한테 화를 냈답니다. 그만하라고, 너무 심하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듣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몸을 떨고 계셨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떠다 드렸지만 어머니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지은이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다고,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한테 들었다며 어머니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당분간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재혼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설득하려 했지만 지훈이는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친정집에 갔어요.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몸살이라고 하셨답니다. 푹 쉬어야 한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약을 드리고 죽을 끓여 드렸답니다.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배부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재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 왜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잖니. 엄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 같아. 그건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아니야. 엄마가 욕심을 부린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혼자 조용히 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 왜 또 참으시려고 해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너희가... 저는 어머니 말을 끊었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제가 동생들 설득할게요. 어머니는 김영수 씨와 행복하세요. 제발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으셨어요. 저도 함께 울었답니다. 며칠 후 친척 어른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뿐 아니라 사촌들, 고모부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의 재혼 이야기를 들었다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다른 친척들도 거들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재혼이 무슨 말이 되냐고, 돌아가신 형님한테 어떻게 그러시냐고, 손주들 생각은 안 하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일어났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제가 말했답니다. 친척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큰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조카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저는 반박했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행복이 더 중요하죠.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에요.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머니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셨답니다. 모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큰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형수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일어났어요. 실망스럽다는 표정들이었답니다. 큰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친척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엔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몸을 떨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쓸쓸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친척들한테 들었다며 어머니가 미쳤다고 자기는 더 이상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지은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날 밤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시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방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사진을 들고 계셨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삼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잘못한 걸까?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설득할게요. 어머니는 사진을 내려다보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답니다. 지연아, 엄마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여기 있으면 너희만 힘들 것 같아. 영수 씨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더구나. 거기 가서 살까 해. 저는 반대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이 집엔 추억이 너무 많아. 행복한 추억도 있지만 슬픈 추억도 많아.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이기적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가셨어요. 김영수 씨 아파트로 이사하셨답니다. 저는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는 오지 않았답니다. 짐을 옮기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가구는 다 두고 간다고 이 집은 너희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 다시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이사를 마치고 어머니의 새집 앞에서 헤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고맙다, 지연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저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어머니를 찾아뵀답니다. 어머니는 새 집에서 김영수 씨와 함께 지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밝아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지셨답니다. 김영수 씨도 어머니를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김영수 씨가 어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거들고 계셨는데 두 분이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를 함께하며 김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따님, 어머니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식사 후 김영수 씨가 산책을 나가셨어요. 어머니와 저만 남았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물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엄마는 이제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은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답니다. 저는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새 집을 보러 가자고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싫어요. 엄마 보기 싫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도 힘드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언니는 몰라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평생 믿었던 엄마가 사실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니. 우리는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그건 아니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건 진짜야.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며 행복하셨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지은아, 생각해봐. 어머니는 평생 희생하셨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셨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어머니가 이제 행복을 찾으셨는데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 지은이는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답니다. 언니, 저도 알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미안해요. 저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잖아.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엄마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훈이도 만났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완고했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물었어요. 동생아,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니? 지훈이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럼 만약 내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지훈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하셨어.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지훈이는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 말했답니다. 형도 힘드셨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만 비난할 수 없어. 두 분 다 희생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행복을 찾으셨어. 아버지라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고마웠답니다. 2주일 후 저는 지은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시곤 깜짝 놀라셨답니다. 특히 지은이를 보시곤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은이는 어머니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안으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두 분은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김영수 씨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눈가가 붉어지셨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김영수 씨와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영수 씨가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김영수 씨한테 물었어요.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김영수 씨는 진지하게 대답하셨답니다. 50년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겁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기 전 지은이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응원할게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으셨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지훈이도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저도 함께 갔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를 보시곤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지훈이를 안으셨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시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김영수 씨, 그리고 저희 삼남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식사 후 지훈이가 김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다시 화해했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언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봄에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할 거야. 저는 웃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행복을 찾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어머니한테서 결혼식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벅찼다. 평생 희생하며 사신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한테 미안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어머니도 한 명의 여성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어머니처럼.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어머니의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동네 작은 카페를 빌려서 조촐하게 치렀답니다. 20명 남짓한 하객들. 저희 가족, 김영수 씨 가족,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분들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으셨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렸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시고 가벼운 화장을 하셨어요. 김영수 씨도 깔끔한 양복을 입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어요. 주례도 없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은 손을 잡으셨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니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셨어요. 진짜 행복해 보이셨답니다.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면서도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갔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셨어요. 고맙다, 지연아. 네가 있었기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용기 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도 어머니께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고 지훈이는 김영수 씨와 악수를 나눴답니다. 김영수 씨 아들들도 왔어요. 두 분 다 4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예의 바르셨답니다. 저한테도 인사를 하시며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이제 한 가족이니 자주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과회가 끝나고 모두 헤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와 김영수 씨 그리고 양가 자식들. 큰 가족 사진이었답니다. 사진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의 형태는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결혼식 다음 날 어머니는 김영수 씨와 함께 짧은 신혼여행을 떠나셨어요. 제주도로 사흘간 다녀오신다고 하셨답니다.
74살의 신혼여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남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잊지 마. 나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가 용기 낸 것처럼 너도 용기 내.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지난 20년간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어요. 정작 박지연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요.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꿈이 있었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꿈을 포기했답니다. 이제 딸도 대학생이에요. 제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 꿈을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글을 다시 쓰기로요.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답니다. 3일 후 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김영수 씨와 함께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저는 웃었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글을 쓰고 싶다고,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써라. 엄마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저는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인터뷰도 하고 옛날 사진들도 찾아보고 제 기억도 되살렸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드디어 원고가 완성됐답니다. 제목은 엄마의 용기였어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출판 제의가 들어왔어요. 편집자분이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이야기라고 꼭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책이 나온 건 그 다음 해봄이었어요. 어머니 결혼식 1주년 되던 날이었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어머니와 김영수 씨, 지훈이와 지은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책은 예상 밖으로 많이 팔렸어요.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읽으셨답니다. 독자들한테서 편지도 많이 왔어요. 어떤 분은 자신도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책이 나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머니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희 엄마도 이해하게 됐어요.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다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김영수 씨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답니다. 두 분은 함께 산책도 하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실에 코스모스 화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꽃이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가 매주 사다 주신대요. 저는 웃었답니다. 정말 다정하시네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김영수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김영수 씨가 요리를 하셨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희생이 아니야. 그때는 최선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게 감사할 뿐이야. 김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이 용기를 내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행복하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어머니를 뵈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어머니는 마치 소녀 같았다. 3년 전 어머니가 재혼하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은가?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어머니도 한 명의 여성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이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내 생각대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그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수 씨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겠냐고 물으셨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럽이요? 어머니는 웃으셨답니다. 영수 씨가 평생 가보고 싶었대. 엄마도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다음 달에 떠나려고 해. 저는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어머니는 기뻐하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76살의 유럽 여행이라니. 어머니는 정말 인생을 즐기고 계셨어요. 한 달 후 어머니는 정말로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2주일간의 여행이었는데 정말 행복하셨대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니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콜로세움에서 찍은 사진,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신 사진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답니다.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 평생 이렇게 멋진 곳에 와본 적 없어. 꿈만 같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더 많이 다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머니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현재 어머니는 78살이 되셨어요. 김영수 씨와 결혼한 지 4년이 됐답니다.
두 분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도 오시고 손주들도 만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지훈이와 지은이도 이제 완전히 어머니를 받아들였어요. 명절 때면 우리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김영수 씨 아들들도 함께 와요. 큰 가족이 됐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몇 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웃으셨답니다. 그럴게. 영수 씨와 함께. 지난 주말 어머니와 김영수 씨,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만개했거든요.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와 김영수 씨가 가운데 서시고 저희가 양쪽에 섰답니다. 사진사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어머니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웃으셨어요. 김영수 씨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그저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남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잊지 마. 네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 엄마처럼 평생 참고 살다가 늦게 후회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용기 낸 게 너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 없이 살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제 이야기를요. 50년을 살면서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박지연이라는 나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용기를 보며 저도 배웠어요. 이제 저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글을 쓰고, 꿈을 꾸고,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딸 은지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너도 내 인생을 살라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김영수 씨와 함께요. 저는 미소 지었답니다. 그리고 글을 계속 썼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어머니 결혼식 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영수 씨와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저는 작가가 됐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권의 책을 냈답니다. 평생의 꿈을 이뤘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도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삼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해요. 어머니와 김영수 씨도 함께요. 얼마 전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주셨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답니다.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3년 전 엄마가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너는 유일하게 엄마 편이 되어줬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동생들이 반대하든 너는 엄마를 지켜줬지. 그 덕분에 엄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지현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후회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해. 엄마가 너한테 보여준 용기가 너한테도 힘이 되길 바래.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저도 이제 제 꿈을 좇고 있어요. 글을 쓰고 제 목소리를 내고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 여성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게요. 후회 없이요. 사랑해요, 어머니. 딸 지연이. 오늘도 저는 글을 씁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그리고 용기 있게 사는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를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